오늘은 예전에 말씀드렸던 시정공간 36.5도 정책을 세부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천 시민 여러분, 제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용창 의원입니다. 며칠 전 제천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세대와 계층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기본적 정책 방향, 시정공간 36.5도 정책을 차례차례 발표하기로 한 시민 여러분들과의 소중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지만 제천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걷다 보면 그것이 곧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의 길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권위를 내려놓는 정책, 혁신적 정책,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 정책을 선제적으로 자신감 있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정공간 36.5도 시정 운영 부분입니다. 시장은 설사 시장에게 불합리한 신상에 관한 민원이라도 의혹이 있는 사안이고 시민들이 직접 듣고 싶어 하시면 그 질문에 대해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정 현안 관련 시민들의 다수가 시장이 직접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민원이 있다면 시장이 나서서 답하고 처리하는 방식의 직접 청원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시민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서 10일 동안 1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시장 직접 청원을 원한다면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그 청원에 대해 시장이 직접 답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각종 민원에 대해 가능한 한 검토하겠다, 가능한 한 참고하겠다는 애매한 답변과 기한 없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일주일 내로와 같이 회답 방식에 반드시 시한을 명시하는 책임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변화를 기초로 올해 소통과 화합에 민관정이 함께 참여하는 협치 시대를 더욱 발전시켜 시민은 항상 옳습니다 하는 생각으로 시민의 편에 서서 함께하는 섬세한 행정 서비스를 구축해 나아가겠습니다. 둘째, 제천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정 건전이 필수적 요건입니다. 저 윤홍창부터 하겠습니다. 열악한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시장 업무 추진비를 대폭 축소하여 매년 추경에 계상해서 에너지 빈곤층은 물론 결식위기 가정과 노인급식 등에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채기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채무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제천시의 부채가 제로가 될 때까지 감채기금을 운영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투명한 예산의 집행의 모든 과정들은 시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취임 직후인 2018년 8월부터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제천시의 의전용 차량의 경우는 지방의회 규칙으로 제정돼 있지만 의전 축소, 재정 낭비 사례를 줄이기 위해 시장이 먼저 내려놓겠습니다. 저 윤홍창부터 하겠습니다. 의전용 고급 승용차를 공매를 통해 매각하고 재매입하지 않겠습니다. 매각한 승용차는 시 예산으로 귀속하고 예산 절감에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 의전용 차량에 대한 불필요한 지출 경비를 확 줄여내겠습니다. 넷째, 제천의 모든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책임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과거 조선의 왕은 큰 화재 앞에 자신을 책망하고 밥을 물에 말아먹을 만큼 고통 분담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재난에 대비한 보상과 시민들의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책임지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즉각 시행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이나 이유 등으로 개인보험을 들지 못하는 시민일지라도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거나 범죄 상해를 입었을 때 그리고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시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시민이 보험금의 수혜 대상이며 재난이나 사고 시 계약에 따라 보험사는 보장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혜택의 범위를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과 휴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과 휴유장애 등까지도 확대해서 시민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번째, 신설 규제에 대해 행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전심사 제도를 강화하여 규제 신설을 강력히 억제하고 규제 총량 관리 제재를 확립하겠습니다. 행정규제 총량제를 도입하여 기업활동 자유화 및 기업 경쟁력 순위를 도내 3위권 수준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지방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규제의 신설 강화는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보건, 안전 등에 관한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주민 전체의 공익에 관련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수단과 기준의 합리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규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매년 중점 추진 규제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적 체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규제의 기준과 절차를 법령에 투명화 객관화하여 재량권을 축소하고 불합리한 규제 신고 등 주민 제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저 유롱창은 저부터 실천하려고 합니다. 사회의 약자들을 배려하고 보호하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저부터 변화하겠습니다. 제가 믿는 세상, 제가 바라는 세상에 대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시민들은 저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저 윤홍창은 위기에 빠진 제천을 구하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이 모이고 경제가 일어나는 행복한 제천의 문을 활짝 열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 공약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나온 시장 직접 청원제 도입 관련해서 네. 이 보도자료에 나온 거랑 그리고 이제 여기 브리핑 내용이랑 좀 다른데 보도자료는 15일 동안 1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여기 이제 10일 동안 1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10일, 15일 동안 1000명 이상의 시민들의 그 민원을 직접 이제 듣고 이제 답변을 하시는 건데 이게 따로 기간이 정해진 건지 아니면 1년에 뭐 한 차례인지 몇 차례인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 건은 1년에 시민들이 원하신다면 횟수에 제한 없이
시장은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제천에 그러한 안건들이 몇 차례 있었고 또 시장 개인에 관한 이런 문제들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됐었던 적이 많은데 세월의 시간에 그냥 의존하고 넘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면 10일에 1000명 언제든지 대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질의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홍준입니다. 네. 도의원을 활동을 하시면서 또 제천시와의 충북도의 그 중개자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혹시 좀 제천시정 분야에 대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셨다면 좀 어떤 점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이제 도의원으로 활동하고 또 예결위원장,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을 한 가지만 좀 지적한다면 가장 크게 충청북도의 11개 시군이 2014년도 정치적인 상황이 비슷했을진데 그래서 의회의 정당의 분포도 각 지역이 비슷비슷하게 들어갔는데 우리 유독 제천의 예산만이 100억 원이 넘도록 이렇게 삭감되는 사태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통과 화합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개인의 각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삭감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예산 삭감이 이렇게 일어나는 지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드물거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천만 매번 의회하고 충돌하고 밥 먹겠는데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다시 일어나선 안 되겠다. 예를 들자면 모든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하지만 결정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와의 협치 없이는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지도자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와의 소통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서 저는 집행부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또 밀고 당기기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의회나 의원들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핵심 추진 정책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좌초되지 않도록 의회와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또 소통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드리는데요. 지금 시장 이전 차량을 매각하고 폐지하신다고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천시에는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라크루즈, 하나는 체어맨. 근데 저는 의전용 차량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 차를 이용하는 횟수나 빈도는 확인을 못 해봤지만 계속 나가고 있는 관리비 및 보험료만 하더라도 저는 시민의 혈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량은 없애서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매각해서 제천시 예산으로 기속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두에 예산 절감의 선두에 시장이 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만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합차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면 우리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이 시민안전보험은 즉각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를 잘 설득해서
예산 마련해서 시민들이 재난과 또 큰 중체대한 화재나 산사태나 뭐 이런 어떤 재난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보상받고 안정감 찾을 수 있도록 시장이 이것도 선두에 서서 마련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안전보험 즉각 시행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행정규제 총량제 도입입니다. 제가 도의원 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1년에 수십 개, 많게는 100여 개가 넘는 조례들이 만들어지는데 대부분 규제하는 것들입니다. 행정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게 되면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10개의 규제조례가 있다. 10개 규제조례가 있는데 2개의 규제조례가 더 들어온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조례 중에서 가장 시민들의 발을 잡거나 아프게 하거나 이런 조례들은 폐지해야 된다. 그래서 10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행정규제심의위원회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서 규제는 될 수 있으면 풀어주는 것이 좋겠다. 규제를 신설할 때에는 반드시 기존 규제 중에서 유사한 조례나 혹은 규제 총량제에 기준해서 조금 힘들거나 불필요한 규제가 되는 것 같다 하는 규제는 없앤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가겠다 했던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